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점검해 봐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이렇게 5만 원 선 넘긴 것이 10년 만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 들려서 좀 탄력이 많이 꺾이기는 했습니다. 한국전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한국전력의 주가가 오늘 좀 추가 상승을 하다가 약간 또 제동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에 대한 강한 모습들을 좀 제동을 거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이틀째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기관들이 4일째 순매수가 들어가는 듯 했으나 오후장에는 매도로 살짝 바뀌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차익 매물이 주가를 좀 누르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주가가 그동안에 계속 강했던 얘기들, 특히 벌써 한 주가는 한 3만 원대 중반대부터 지금 한 2달 만에 다시 5만 원대까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거의 뭐 10년 만에 주가가 변신했다라는 쪽에서 어떤 한국전력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을 조금 더 재조명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매출의 실적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매출은 27조 5천억대, 한 5%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난 모습들이고 영업이익은 5조 6천억대, 66%대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른 실적 체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흐름들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나왔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어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이 됐는데요. 일단 뭐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이 다르죠. 대기업은 한 10%대, 그리고 중소기업은 한 5%대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믹스를 하게 되면 약간 거의 10%대 가까이가 전기요금이 올랐다라는 쪽에서 이 요금 인상을 통해서 나오는 변화가 가장 또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오히려 가계 쪽의 소비자 쪽들은 그렇게 전혀 동결을 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요금들이 좀 적용된다라는 쪽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소비자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전력에 대한 기대감들은 훨씬 더 높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끼치면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함께 두 번째는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제가 보통 겨울 되게 되면 겨울 난방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뭐 전기 배트나 또 전력을 사용한 난방들이 또 하나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어떤 계절적인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는 모습들이고 또 세 번째로는 연료비가 감소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유가를 보게 되면 벌써 WTI 기준으로 60달러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천연가스도 물론 이제 북미 쪽과 어떤 유럽 쪽이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또 계속 하향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하향 안정화된 모습들 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원화 약세는 부담이겠죠. 특히 원료비를 사오는 과정 쪽에서 수입하는 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워낙 강세로 가줘야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쪽은 부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전력 기본 계획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아무래도 한국전력 쪽엔 우호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확충 얘기들 물론 어떤 얼마나 효율적인 전력들을 생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전력원들이 늘어난다는 쪽들과 함께 고리 2호기가 또 수명이 연장이 됐죠. 그와 함께 또 SMR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 기반들을 마련할 거고 또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가 계속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AI, 소버린 AI와 함께 AI를 주도하겠다라는 정부 어떤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확장된 전력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전력 사용들이 늘어난다. 그를 통해서 한국전력에 대한 매출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로 바라보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가서 원자력에 대해서도 계속 또 해외에 대한 수주라든가 이쪽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자회사들의 실적과 함께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인들도 충분히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순이익이 한 9조 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시총이 32조다. 거의 PR로 계산하게 되면 3배 정도가 살짝 넘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 그리고 또 PBR 0.8배 수준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사회에서 배당에 대한 정상화, 그러나 즉 실적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수준의 배당을 주겠다라는 쪽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탄력은 더 강화해지겠죠. 그래서 연말에 나오는 어떤 이슈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평가된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이슈까지 잘 체크해 보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전력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어떤 종목 골라주셨습니까? 네, 영원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오늘 급등세가 눈에 띄고 있고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3분기 호실적을 공개해주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류주 전반으로도 좀 온기가 퍼져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영원무역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영업무역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다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은 없었는데 이번 달만 주가가 50% 올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일단 또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수세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고 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5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가에 대한 수급이 강하게 변화가 나오고 저희가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소외주죠. 그런 쪽에서 주가가 강하게 탄력을 붙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OEM 전문 회사입니다. 브랜드가 노스페이스, 또 룰루레몬, 요즘 또 애슬레틱 레저 쪽에서 또 많이 이어지는 모습들이고 파타고니아 또 아크테릭스 이런 쪽들 최근에 인기 있는 브랜드들도 다 섭렵한다라는 쪽에서 OEM 생산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장 같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네. 그러면 이제 유명 브랜드다 보니까 ASP는 좀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오히려 비용들은 잘 통제를 했다라는 관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베트남, 방글라데시 쪽에서 원단을 생산해서 이를 또 꾸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비용들은 통제가 되면서 실적들은 좋아지는 모습들이 확인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1,800억대로 얘기를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였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어떤 변화가 나오는 모습들인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4,500억대, 그래서 한 4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3조 7천억이다 보니까 실적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 대비해선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고요. 여전히 PBR 0.9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다라는 자국들이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 2027년까지 배당 성향을 25%까지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 배당 성향이 늘어나면서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가 주가도 견인할 수 있겠다는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실적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가 거의 소비자 신뢰지수 50대를 가기 시작하면서 위축이 된 관점에서 관세까지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전혀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 올라가는 부분들보다도 더 가격들이 인상되는 모습들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들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됐다는 쪽들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11월 한 중반쯤 되는데 벌써 날씨가 영하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파가 이어지면서 또 북미 쪽도 때이른 한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들 생각하게 되면 이쪽들은 그래도 필수 소비재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영업무역처럼 좀 저평가된 의류주 쪽에서도 섹터 내 확산이 들어가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부담을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져도 전반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는 꾸준히 시장에선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영원무역. 의류주가 소외주 안에서도 소외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소외주의 반란이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주가 급등세에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들 정리해 봤고요. 오늘의 포착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특징주, 포착주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쪽의 종목인데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면서 주가 변화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또 대통령이 G20 국가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기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방산주의
변화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대 감소를 이어갔고 이 주요 원인들이 받았던 수준은 그대로 있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르온이라고 하는 쪽에서 납품이 일정이 좀 지연됐고 게다가 폴란드양 FA50 쪽들 그러니까 훈련기죠. 이쪽에서 사업 진행률의 인식을 좀 더 진전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주가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들, 그러니까 특히 해외 쪽에서 수출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들과 수주 잔고가 그대로 있는 모습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점 있는 쪽들이 그쪽이죠. 지금 FA50 같은 경우 훈련기, 또 KF21 전투기죠. 그리고 또 기동 헬기라고 하는 KUH 수리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완제기 중심의 대규모 해외 수출들이 계속 수주가 쌓여 있고 이쪽들이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특히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즉 동남아부터 그리고 또 어떤 동유럽 쪽까지 신규 고객들이 확보가 되는 관점 쪽에서 수주 잔고가 29조 원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은 계속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 LAH 쪽에서도 국군용으로 한 10월부터 기동 헬기죠. 이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폴란드양 FA50은 이제 리스크 대부분이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들도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쌓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글로벌 방위비가 확대되는 관점 쪽에서 국내에서의 모멘텀도 방위사업 쪽에서 이어지는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이쪽에 PBL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장기 계약이 이어지다 보니까 5년 동안 8천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4분기 영업이익은 올 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1,200억대까지 기대를 하는 모습들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3,200억대, 내년이 4,900억대 점증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시총이 거의 5천억, 영업이익이 5천억대 가까이 되는데 지금 시총은 11조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주 치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밸류가 아무래도 주가를 견인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번 박스권 흐름들을 좀 지지를 하고 박스권 하단부 지지하고 레벨업하는 과정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 넘어서 한 15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9만 5천 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는 한국항공우주로 짚어주셨습니다. 방산주 안에서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으로 살펴주셨고요. 방산주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종목별 흐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 9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라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